안녕하십니까. 내과 허대석입니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게 임종하신 분들을 지켜본 환자 가족분들은 왜 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라마다 법 제도가 다르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사, 존엄사, 안락사와 같은 용어의 정의조차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과 다른 나라 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안락사 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은 2009년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암을 의심해서 검진하던 중에 출혈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가족들이 환자가 평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인공호흡기 중단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임종 전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은 자연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첫째, 본인이 무의미한 연명으로, 즉 인공호흡기 사용을 원하지 않았고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리인을 통해서 연명의료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김할머니의 경우는 이미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를 중단했던 것인 반면에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몇 주일 정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인공호흡기 사용을 하지 않는 유보 결정을 한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 기계적으로 몇 주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의사의 행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론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임에도 그런 임종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뜻을 의료진들이 존중해서 결정했다면 이런 점이 부각되어 존엄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락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임종에 개입한 경우를 안락사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적극적 안락사는 대부분 독극물 투입에 대한 처방이나 설치는 의사가 하고 최종 시행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버튼을 눌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도우는 형태, 즉 의사 조력 자살 방식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의사가 그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든 자연사, 존엄사, 안락사 등의 용어에는 각각 다른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함에 혼선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나 질병으로 임종에 임박한 환자에게 단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기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죽음에 의료인이 개입하는 상황을 기술하는 때 쓰이는 용어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지금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사로 기술하는 게 적절하고, 2000년도 대만이 말기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하는 절차를 입법한 것을 자연사법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안락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조력 자살에 국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존엄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종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용어에 내재된 공통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환자나 가족, 의료진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원칙도 나라마다 다른 점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강조한 나라가 있는 반면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기준에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윤리 논쟁에서도 인간의 생명 문제에 대해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악행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상반된 윤리적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공통점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은 없습니다. 이들 자연사, 존엄사, 안락사로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이나 제도의 적용 시점입니다. 첫 번째,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추구하지 말자는 취지의 입법은 자연사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통 잔여 생명이 2~3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은 없지만은 잔여 생명이 수개월 내지 수년으로 추정되는 지속적 식물 상태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자 가치관의 관점을 반영하여 존엄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 이전에 의사 조력 자살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의 과정을 보면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효과는 점점 떨어집니다. 약제에 내성이 생겨서. 반면에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적이 돼서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항암 치료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추가적인 항암제를 시도할 경우 부작용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 시기를 말기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기에 연명의료로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연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사망에 이른 자연경과를 예측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암 이외의 만성질환자들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특히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지속적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같은 경우 경과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존엄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사법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적용에 수반되는 서식도 다릅니다. 임종에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에 둔 자연사법인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진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대리결정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서식으로 심폐소생술 거부 양식이나 DNR 서식이나 연명의료 계획서, 폴스트 같은 서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물 상태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환자의 본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적용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에 임박한 말기 환자에만 적용되는 자연사법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법은 대만의 경우 2000년도부터 시행했고
일본은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자연사법은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 중인 법률들은 지속적 식물 상태까지 적용이 가능한 법 형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 유일하게 2019년부터 기존의 자연사법과 별개로 미국 수준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명으로 결정이 가능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안락사법은 국가 단위로는 네덜란드가 2001년에 처음 시행했고 미국은 오레건주에서 199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용하는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이상이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짙은 청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안락사를 법적으로 합법한 나라고 옅은 청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법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판례에 근거해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제도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도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자연사법이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연명으로 결정법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다가 19년 후인 2019년도에 별도의 입법을 합니다. 대만은. 그래서 불가역적인 혼수 상태, 영구 식물 상태, 심각한 치매 상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가진 환자 등에 대해서도 연명으로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18년 먼저 자연사법을 적용했던 대만이 확장된 개념의 존엄사법 적용에 19년이 걸렸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아직 자연사, 존엄사, 안락사라는 용어의 사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대상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임종이 임박한 말기에만 적용 가능한 자연사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확장된 지속적 식물 상태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진 환자까지 포괄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 환자가 임종 전에 겪게 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하면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